조선별난사, 인종파와 명종파 윤씨끼리의 내전,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년인 1545년에 왕실의 외척인 대윤과 소윤의 반목으로 일어나 대윤이 소윤으로부터 받은 정치적인 탄압을 말합니다. 역사적 배경. 기묘사화 이후 사림이 후퇴한 사이에 신묘 삼간과 기만로와의 싸움과 같은 권신 간의 치열한 정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기만로는 심정 등의 탄핵으로 귀양 중 정신과 내통에 심정 등이 유배 중인 경민 박씨를 왕비로 책립할 음모를 꾸몄다고 탄핵했습니다. 이로써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기만로 일파는 허왕 채무택 등과 결탁해 권세를 누리면서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몰아내겠다고 위협해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를 패출하려고 음모를 꾸미다 문정왕후의 숙부인 유님의 밀고로 귀양간 뒤 사사되었는데 이때 허왕 채무택도 처형되었는데 이들을 정유삼융이라고 합니다. 기만로가 실각된 뒤 정권 쟁탈전은 권신에서 외척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중종비 신씨는 즉위 직후 폐위되어 후사가 없었습니다. 제1계비 장경왕후 윤씨는 나중에 인종이 되는 세자호를 낳은 뒤 죽었고 왕비 책봉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으나 1517년에 윤지임의 딸이 제2계비 문정왕후로 책립되어 나중에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을 출산했습니다. 이에 문정왕후의 형제인 윤원로 윤원영이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꾀하면서 세자의 외숙인 장경왕후의 동생인 유님과 본격적인 대립 알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님 일파를 대윤, 윤원영 형제 일파를 소윤이라고 했는데 이로써 조신사림은 서로 갈리게 되고 외척을 중심으로 궁정 내부의 갈등이 촉발되면서 정기가 양분되었습니다. 그렇던 중 중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외척인 유님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파가 득세하는데 인종은 유관 이연적 등 사림의 명사를 신임하고 이조판서 유인숙은 자파의 사림을 많이 등용했습니다. 이 결과 사림은 기묘사화 이후 다시 정권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사림들은 소윤파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원래 중종의 반목 갈등 속에서 성장한 이약한 군주로 문정왕후의 뜻을 얻지 못함을 상심하던 중 병을 얻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의 뒤를 이은 명종은 12세에 불과해서 모후인 문정왕후가 수렴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정권은 소윤파인 윤원영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을사사화의 전개. 을사사화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명종 즉위년인 1545년에 대윤과 소윤이 충돌한 끝에 소윤이 승리하여 대윤 일파가 모조리 숙청된 사화를 말합니다. 대윤, 소윤 대신들 내부의 대결이며 동시에 파평 윤씨 내부의 대결이었지만 을사사화 이후로 벌어진 사건들에서 대윤에 협력했던 사림이 피해를 입어 사화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훈구파가 살인파를 핍박하는 단순한 구도로 이해하기엔 을사사화는 그 구도에서 많이 벗어나는 편입니다. 옥사를 주도한 정순붕은 원래 기묘사화를 당한 조광조 일파의 선비였고 남권 심정 기만로가 그랬듯이 대다수 권신은 살인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 시작은 즉위 직후인 7월 7일 영의정 윤인경이 대윤과 소윤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윤원로를 유배영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대왕대비는 말이 나온 근원을 밝힌 후에 윤원로를 벌줄 수 있다는 비답을 내렸고 이에 대해 대신들은 계속해서 윤원로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홍문관 부재학 나숙, 대사원 민재인, 대사관 구수담, 도승지 송인수, 영중 추부사 홍원필 등이 중심이 되어 10여 차례 상소를 올렸습니다. 계속되는 상소로 대왕대비는 윤원로의 귀양을 명령했지만 조정의 공통된 의견에 강제로 이끌려 결정한 것이지 그 논의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대신들은 더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끝내 대왕대비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윤원로는 해남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윤원로가 당시 목소리도 제일 크고 과격하라 표면적으로 소윤의 대장 노릇을 했었고 반면 윤원영은 형과 달리 과거 합격자 출신에 당시만 해도 사람이 학문을 좋아하고 점잖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님을 비롯한 대윤 세력은 윤원로만 처치하면 그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윤 일파에 대한 대윤 일파의 승리를 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상황에서 소윤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들이는 발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형인 윤원로를 탄핵해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 대윤파의 반격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윤원영은 윤희 및 그 일파인 영의정 유관 유인숙 등과 그 배경을 이루는 살인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을사사화의 직접적인 발단은 8월 22일에 발생했는데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윤원영이 이기 정순붕, 허자 인백령을 시켜 윤임 유관 유인숙이 중종대부터 잘못이 많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직접 나서 형조판서 윤임 및 그 일파인 이조판서 유인숙, 좌의정 류관 등을 내쫓았는데 류관은 판중추부사로 채직되었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고 우의정 성세창은 좌의정으로 승차했으나 역시 내쫓겼습니다. 홍원필, 윤인경, 허자 등도 윤임을 외방에 유배하고 유인숙을 파직시키고 유관은 채직 정도로 처리할 것을 건의하여 문정왕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양사의 관원들은 윤임 일파의 탄핵이 문정왕후가 윤원영에게 밀지를 내려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원영의 행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현정, 나수, 김진종, 곽순, 이추, 이수경, 박승임, 임보신 등에 의해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는 8월 23일 백인거리 윤원영을 신문하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대왕대비는 백인거를 처벌할 것을 명했으며 이런 상소가 올라온 원인을 윤임, 유인숙, 유관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더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처음 며칠 동안은 3인의 죄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로 끝났으며 3인 이외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8월 28일에는 윤임에게 영모의 죄명이 추가되면서 3인을 사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김명윤이 윤임의 조카 계림군, 이류와 봉성군 이완이 영모에 연루되어 있다고 고변하면서 옥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신문으로 인해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투옥되고 문초를 당했는데 이때 살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져나가며 수십 명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계림군 이유유, 이덕응, 나숙, 나식, 박광우, 정희등, 정욱, 정자, 곽순, 이중열, 이문건 등 많은 사람들이 사형 또는 유배, 파직에 처해졌습니다. 즉, 호조, 예조, 병조, 공조의 소윤이 이조와 형조의 대윤을 몰아낸 것인데 영의정, 윤인경과 영중추부사, 홍원필은 갈등을 조정해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소윤에 협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윤 일파는 영모죄로 몰려 윤임, 유관, 유인숙 등을 비롯해 계림군 김명윤과 이덕응, 이휘, 나숙, 나식, 정희 등 박광우, 곽순, 이중열, 이문건 등이 처형 및 유배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이 무고 사건으로 빚어진 옥사를 을사사화라고 하는데 을사사화의 여파는 더욱 확대되어 윤원로는 동생 윤원영에 의해 처형되게 됩니다. 또 대윤의 잔당으로서 지목된 봉성군 송인수와 이학빙 등이 죽고 권벌, 이현적, 정자, 노수신, 유이춘, 백인걸 등 20여 명이 유배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옥사를 정미사화라고도 합니다. 을사사화의 이후 승자가 된 소윤에게 문정왕후의 보답은 확실해서 병조판서 이기는 사화가 시작된 뒤 우의정으로 승진했습니다. 사화 이전에는 좌의정 유관, 우의정 성세창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대윤의 우세였지만 명종 즉위 이후 좌의정 성세창, 우의정 2기로 정승이 바뀌면서 소윤의 우세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좌의정의 2기가 우의정의 정순붕이 제수되면서 사실상 소윤 정권이 들어섰는데 중종 때만 해도 양쪽을 모두 비판하던 정순붕이 소윤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정순붕은 관직 초기만 해도 조광조의 일파를 자처하며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기묘사화로 관직운이 고이고 20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야인 생활은 그를 변하게 하여 선배 살인 김한로처럼 권력을 탐하게 되었고 윤원영에 빌붙는 건 물론 아들까지 동원해 반대파 윤임 봉박에 앞장섰습니다. 정순붕의 변절을 비판하는 야담이 상당히 많은데 압권은 정적 류관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류관의 여종 하나가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정순붕 베개 안에 역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팔뚝을 구해 저주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대로 정순붕은 골골대다가 죽어버렸고 여종도 일이 들통나 맞아 죽었다고 야담은 전하는데
무튼 정순붕이 추하게 얻은 관직과 자귀는 선조 때 삭탈됩니다. 그러나 허자의 경우는 양심이 있어서 선비들을 구제해 주려고 했고 민재인의 동생 민재영을 당진영감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가 관작이 삭탈되고 귀양을 떠납니다. 이때 전계에 올라와 있던 의정부좌 찬성 겸 헌익은 부사 이현적 계통의 살인파 또한 이에 휘말려 전계에서 쫓겨났는데 이현적은 류관과 류인숙을 살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만 귀양을 갔습니다. 유님의 일가는 당연히 숙청을 당했지만 자식 중 유능 씨는 나이가 어려 살아남았으며 유님이 복권된 이후 무신으로 관직 생활을 하다 임진왜란 때 전사했습니다. 또한 유님의 아버지인 윤여필은 문정왕후가 윤여필은 장경왕후의 부친이라 특별히 방면한다고 하여 석방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인종파와 명종파 윤씨끼리의 내전, 을사사화였습니다.